그 한 달에 거의 70만 원, 1년으로 따지면 거의 800만 원에 달하죠. 그렇게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었어요. 제가 퇴사 준비하던 시절에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뭐냐면 평생 동안 돈이라는 존재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돈이라는 거를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주 길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살은 기본이겠죠. 그렇게 한참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 존재를 아주 자세하게 뜯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이 측면에만 너무 치우쳐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접근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돈이라는 게 당연히 쉽게 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거는 돈을 쓰는 측면에 집중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돈 관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결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각 잡고 내가 돈을 쓰는 모양새를 완전히 자세하게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돈 관리법, 돈 지출하는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개발한 게 있는데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두 가지의 적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적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없애버려라. 이 신용카드라는 게 겉보기에는 뭔가 엄청나게 혜택이 있는 것 같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뜯어보면 신용카드는 돈 관리하는 거를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왜냐면 이 신용카드는 내가 돈을 쓰는 시점이랑 돈이 나가는 시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냐면 지금 내 통장 잔고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볼 수 없게 가리는 눈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토스나 은행 앱을 이렇게 켜면은 잔고가 딱 뜬단 말이죠.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거기에 떠 있는 잔고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카드 출금일에 얼마가 빠져나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무슨 포인트 혜택이 있고 할인 혜택이 있고 스타벅스 얼마를 할인해주고 통신요금을 깎아주고 그런 혜택에 눈이 가려져서 이 신용카드에서 발생하는 그 폐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혜택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통장 잔고를 가리고 있다, 그런 폐해를 보상해줄 만큼 큰 혜택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정확히 얼마가 있냐, 그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그걸 파악한 게 가장 첫 번째 과업인데요. 내가 지금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으면 내일 얼마 있는지도 알 수 없고 5년 후에 얼마 있을지도 알 수 없고 10년 후에 얼마 있을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가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현금 보유 액수를 파악해야만 돈 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내가 얼마 있는지 보는 거를 막고 있어요. 통장에 지금 1,000만 원이 찍혀 있다고 한들 다음 달에 2천만 원이 카드값으로 나갈 예정이라면 나는 지금 돈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를 전부 없애버리고 체크카드만 쓰는 습관을 들이면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체크카드만 쓰면 지금 내 통장에 찍혀있는 그 금액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다, 이게 일치가 되거든요.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도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독해서 쓰는 서비스들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경제가 완전히 구독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죠. 쿠팡,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이렇게 월 단위로 나가는 소소한 지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잘 살펴보니까 이제 작은 지출들이 내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를 완전히 막고 있구나,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구독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얼마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끌어버리게 된다는 데 있어요. 한 달에 5,000원? 한 달에 10,000원? 그 정도면 커피 2잔 마셨다고 치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끌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금액 자체뿐만 아니라도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 내가 뭘 구독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두 개일 때는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넷플릭스 하나뿐이다, 또는 넷플릭스랑 음악 스트리밍 2개뿐이다, 그러면 기억을 할 수 있지만
그게 5개, 6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내가 뭘 구독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약간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지능이 아닌 이상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거죠. 이렇게 작게 쌓인 지출들이 우리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돈 관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결단을 했을 때 들여다봤던 게 딱 지금 말씀드린 2가지입니다. 신용카드 그리고 구독, 이 2가지의 폐단을 극복해보자 결심을 했었고, 잘 해낸 결과로 거의 한 달에 70만 원, 1년으로 치면 8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된 거였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2가지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가이드도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1개만 놔두고 모든 신용카드를 없애버리세요.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 표현이 괜찮은데요. 당장 가위로 잘라버려라,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가위로 모든 걸 잘라버렸었어요. 그리고 비상용으로 딱 1개만 놔두자. 물론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만 1개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밖에 혹시 모르는 신용카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제 건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딱 1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버리고 그 체크카드로 쓰고 있어요. 이때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신용카드를 안 쓰면 그 포인트 혜택들을 못 볼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거에 불과하고, 인생을 한번 길게 봐보세요.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신용카드의 폐단과 그 얼마 되지 않는 포인트 혜택들, 그 2가지를 잘 저울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면 포인트 혜택 따위는 별게 아니다 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 2번째로 그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도 딱 2가지 스텝을 거쳐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싹 다 해지를 시킨다. 일단 무조건 해지를 하세요. 그다음 2번째로는 이렇게 해지를 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떤 필요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건데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고 싶다,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런 욕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3-3 원칙 제안을 드려요. 최소 3일 동안 3번 이상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커피 몇 잔 셈 치지 이렇게 대충 별 생각 없이 끌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최소 3번 3일 동안 생각을 해보자. 이걸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던 거구나. 또는 이거는 진짜 필요해서 써야겠다. 그걸 분명히 알게 돼요. 이 과정을 거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쓸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진짜 필요해서 쓰는지, 내가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그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낭비하는 돈은 극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단계를 한번 거쳐보세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2가지 신용카드와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보는 과정과 그 장점과 단점을 대충 말고요, 진지하게 저울질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거의 장님에 가깝게 이 돈이라는 존재를 경시하고 살아왔는지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한번 진지하게 관리를 해본다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게 단순히 얼마를 아낀다,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삶에 끼어있는 불필요한 찌꺼기, 삶을 다이어트해서 내 인생 자체를 깔끔하게 만들어낸다,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관리를 한번 제대로 해보면서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1년에 거의 800만 원 가까운 큰 금액을 아낄 수 있게 되기도 한 거고, 저는 잘 생각해보면 그 과정을 거쳤던 게 지금 이제 퇴사를 하고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어떤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어떤 귀중한 존재라는 거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경험이었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활용했었던 엑셀 서식이랑 가이드북, 그것도 전자책으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고정 댓글에서 지금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이 자료들도 함께 활용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진짜 나의 삶으로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